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정원중 장로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가 막연히 믿어왔던 창세기의 사건이 아주 확실하게 믿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수천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사건이 전설적인 설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도록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부터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여 우리나라 남북을 관통하여 지난다는 예보에 전국이 긴장하고 피해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로 맞는 이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마가 그친 뒤 얼마 되지 않고 그 피해 복구에 매달리던 차에 맞는 태풍이 오니 순하게 지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미나를 이끄시는 정장로님께 능력을 더하사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끝나고 가시는 여정도 무사하게 보호하시옵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빗속을 뚫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정원종 장로님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깐부 관계라고 합니다. 아주 절친한 관계가 돼서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결이 안 되다가 또 코로나가 이렇게 거의 종식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지금 현직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 어렵다는 중학교 교사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회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시간 나오셔서 이제 노아 홍수에 관한 증거들, 말씀들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와가지고 얼굴을 제가 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도 낯익은 얼굴들에도 조금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노아 홍수 이 강의는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급자 과정에서 했었고, 올해는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한국창조과학회 커리큘럼 내용에 있는 강의를 제가 작년에 이거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식 이제 강좌를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시는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우리 노아 할아버지의 그런 홍수 이야기, 저희들 과학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주셔서 주님께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들이 과학으로 모두 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학을 통해서 어디까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무지개 언약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해봤습니다. 창세기 7장 우리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씨가 조금 작은데 글씨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책 펴가지고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밀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10일이면 내가 40지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 동안 만드셨느냐? 138억 년 동안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소개했었던 내용 중에 바로 빅뱅이라는 내용을 했었어요. 네, 오늘 시험 볼 건데 다 준비해 오셨죠? 네, 자, 빅뱅 복습 잠깐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과학에서는 저는 과학교사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학교사로 1994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쭉 과학을 가르쳤고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EBS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쓴 책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얼마 전에 또 해서 뭐 이런 것저런 거 잡다구리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과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 보면서 제 이제 처음에 부딪히는 거가 바로 그거거든요. 과학에서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대학 가기 위해서 이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뻥 터졌다. 138억 년에 뻥 터져서 만들어졌고 우리 지구는 약 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구라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잘못이 있느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빅뱅이라는 것은 작은 점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점이 얼마큼 작은 건지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 점이 과연 얼마큼 작은지 잠깐만 시간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이 교회를 한번 뭉쳐보겠습니다. 뭉쳐서 얼마나 크기로 만드냐면 제 주먹 크기를 한번 뭉쳐보겠습니다. 제 주먹의 크기를 대략 한 10cm라고 할게요. 욕 아니에요. 네, 10cm. 네, 반응이 안 좋아요. 네. 자, 이 주먹 크기로 우리 교회를 뭉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전체를. 네, 저기 사택도 있고 이쪽 건물도 있고 밑에 유치원도 있고 계단도 있고 주차장도 있는데 이걸 다 주먹 크기 하나를 뭉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철근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네. 주먹 크기 작은 크기로 뭉칠 수 있을까? 과학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강릉 시내를 한번 뭉쳐보는 거예요. 강릉 전체를. 강릉에는 겁나게 큰 빌딩들도 있잖아요.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먹 크기로 뭉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거기에는 아주 단단한 철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강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과학에서는 오케이 뭉칠 수 있어. 강릉 그까이 거 그냥 주먹 하나로 뭉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강릉을 그러면 주먹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강릉이 아니라 이번에는 강원도를 한번 뭉쳐볼게요. 강원도. 네, 옥수수를 해요. 네. 자, 강원도 전체를 한번 뭉쳐본다.
주먹 크기로 가능할까요? 과학에서는 오케이. 대한민국을 훔쳐볼까요? 저기 북한, 저기 마라도까지 전체를 삼천리, 금수강산 다 뭉쳐볼까요? 바로 주먹 크기로 가능할까? 과학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거를 지구로 확장합니다. 지구의 크기는 반지름이 6,400km예요. 6,400km. 그러면은 반지름이 6,400km니까 우리 원 둘레는 얼마일까요? 네, 빨리 계산해 보세요. 네, 맞아요.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네, 박수. 박수가 별로 소리 안 커요. 네, 박수. 4만 km예요. 지구 둘레가 4만 km예요. 그런데 이 4만 km짜리를 10cm로 주먹 크기로 뭉칠 수 있다라고 과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와,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구는요, 겉껍데기가 있어요. 지구의 겉껍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겉껍데기라고 해요. 네. 지구의 겉껍데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지각에는 바다를 구성하고 있는 해양지각, 육지를 구성하고 있는 대륙지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조각으로 되어져 있고 얘네들이 서로 빡치게 하고 엇갈리고 그러면서 많은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요. 이 밑에는 누가 있냐면 멘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멘틀 밑에는 또 외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핵 밑에는 또 누가 있냐면 내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내핵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아주 단단한 철, 니켈 이런 성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엄청 단단한 쇠 물질로 되어져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크기로? 주먹 크기로 줄일 수 있다고 누가 말한다고요? 과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와카리마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니까 박사님이니까 서울대 나왔다니까 와사대 대학, 스탠퍼드 대학 이런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 박사님들이 노벨상 받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본말로 뭐라고요? 와카리마시다. 네, 지금 일본어 시간이에요. 네, 이따 끝나고 시험 볼 거예요. 네, 자 나무젓가락을 뭐라고요? 와라바시. 그죠? 네, 네. 자 단무지를 뭐라고요? 닭광대스네. 네. 자 우리가 그런 분들이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아니에요.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솔라 시스템이라고 해요. 태양계. 태양계보다 조금 작은 저팔계도 있어요. 저팔계 아시죠? 저팔계 모르시는구나. 그럼 침복계는 아세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태양계예요. 태양계에서 제일 큰 친구가 누구예요? 태양이죠. 태양은 지구보다 33만 배나 더 크다고 해요. 겁나게 커요. 네. 지구를 태양에다 쭉 일렬로 세우면은 109개를 세울 수 있다고 해요. 일렬로 쭉.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태양 옆에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그리고 그 사이에 소행성도 있고 해성도 있고 뭐 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 태양계 크기는 얼마냐? 네, 우리 태양계 크기는 우리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한 45배 정도 돼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이것을 1AU, 1천문 단위라고 해요. 이거 다 시험 볼 거예요, 이따가. 네, 적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자, 1AU,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것에 약 한 45배 정도 되는 곳에 이제 해왕성, 명왕성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얼마나 크기로? 주먹 크기로 줄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뭐라고요?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태양계가 어디 속해 있냐면 우리 은하에 속해 있어요. 우리 은하. 네.
우리 은하는 그럼 얼만큼 크냐? 우리 은하는요, 빛이 1초에 얼만큼 가냐면은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해요.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해요. 1초에. 그것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해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로 우리 태양계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갔는데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이 속도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만 년 동안 가야 된다고 해요. 우리 은하가. 10만 년 동안 날아가야 되는 이 거대한 우리 은하를 얼마나 크기로? 주먹 크기로 줄일 수 있다라고 누가? 과학자들이, 교수님이, 박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우주에 우리 은하만 있을까요? 우리 은하가 클까요? 안 커요. 네. 우리 은하는 좀 작아요. 더 큰 은하들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크기로요? 주먹 크기로 줄일 수 있다라고 누가? 과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빅뱅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주먹 크기가 아니에요. 빅뱅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은요, 이 크기를 얼마나 크기로 하느냐? 10cm가 아니라 1cm. 1cm가 아니라 1mm. 1mm를 1000등분 하면은 그게 이제 뭐로 바뀌냐면은 1마이크로미터로 바뀝니다.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 1마이크로미터를 다시 1000등분을 하면은 그게 바로 나노미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용어가 바로 나노미터예요. 삼성 반도체 설계하는 것이 지금 뭐 5나노미터다, 3나노미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미터예요. 빅뱅에서 말하는 그 폭발점이 얼마나 크게냐면요, 나노미터보다 훨씬 작아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예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 그게 나노미터예요. 빅뱅은 얼마나 크기냐? 빅뱅은 10의 마이너스 26제곱미터. 그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원자의 크기. 원자의 크기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라고 해요.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원자 보이시나요? 그런데 원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네. 자, 원자가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원자보다 훨씬 작은 10의 마이너스 26제곱미터. 이게 빅뱅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를 주먹 크기로 축소할 수 있을까요? 과연? 과학자들이 이걸 실험을 했을까요? 실험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상상한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공상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실험할 수 없는 거예요. 빅뱅을 절대 실험할 수가 없어요. 왜? 실험 장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구보다 더 큰 실험 장치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실험 재료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구만한 그런 재료를 우주에서 어떻게 끌어다가 그 큰 것들을 축소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영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구도 축소할 수가 없는데 태양계를 축소한다고요? 태양을 축소한다고요? 우리 은하를 축소한다고요? 그거는 다 과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 공상,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불화라. 불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은 과학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교과서에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빅뱅 이전은 알지 못한다. 그나마 이러한 교과서들은 양심이 있는 교과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과학이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건 상상이기 때문에, 공상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뻥 터졌대요. 왜 터졌느냐? 몰라요.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빅뱅의 증거로 이런 거 잔뜩 가르치고 있어요. 그럴듯해요. 네, 그럴듯해. 그런데 그런 것들도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은 모순이 많아요. 증명되지 않았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빅뱅이 왜 터졌는지 모르고 더 심각한 것은 빅뱅 이전은 더 심각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터졌느냐? 몰라. 그런 10의 마이너스 26제곱미터의 그런 아주 작은 점이었는데 그 점은 어디서 생겼어? 왜 생겼어? 그거는 더 어려운 문제예요. 더 어려운 문제. 어디서 뭔가 출발을 했어. 그 출발점은 과학으로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아마 말씀드렸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시험을 봐야 되겠군요.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지막에 첫 번째 강의에 그렇게 마쳤던 걸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과학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체가 아니라 바로 무생물이에요. 모든 생물체들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은 원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소, 헬륨, 리튬, 나트륨, 탄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은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부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생물이에요. 그것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물질의 기원, 원자의 기원이 뭘까요? 원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안에 핵이 있고요, 전자가 있다고 해요. 이 핵은 다시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양성자는 더 작은 쿼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얘네들은 부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 이전에 모든 것들은 이렇게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는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다 원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물질의 기원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질량의 기원, 에너지 기원, 학교에서 배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은 보존된대요. 에너지는 보존이 된대. 바뀌어지는 것 뿐이래요. 그럼 처음에 어디서 생겼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은 과학자들의 상상 공상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시인은 기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시간 지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네. 성경책에 조금 과한 용어 같아요. 쓸어버린다. 전에 제일 처음에 저 용어 보면서 성경책에 이렇게 심한 말을 이렇게 써놔도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도 저 말 보면은 조금 좀 세다
말씀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심히 깊으셨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멋대로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중학교 2학년이 된 거예요. 네, 중학교 2학년. 그래서 북한이 못 쳐들어오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썩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문들을 여셔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 11절 요 말씀은 한국 창조과학회, 미국 창조과학회, 전 세계 창조과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못 풀었어요. 아직 못 풀었어요. 과학으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지혜는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기쁨의 샘들이라는 것은 우리 과학자들이 보니까 우리 지구 내부에 여전히 많은 양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지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서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지구 내부에는 물이 다량으로 있는 층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속에 있었던 물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의 창문들은 뭘까? 과학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한테 이러한 그 생각을 좀 주셨어요. 하늘에 우리 물을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두 개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너무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주장이 됐다가 또 다른 주장이 나오고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한테는 몇 년 전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이고요. 궁창 위에 물,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을 어떻게 설명할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바로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이 지구의 인력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요? 돌고 있기 때문에. 원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해요. 원운동을 하면은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작용을 해요. 지구로 떨어지려는 중력과 원운동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면은 떨어지지 않고 궤도 운동을 합니다. 이게 인공위성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궁창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궁창위의 물들이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 인공위성처럼 지구를 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 여쭤보셔요. 알았죠?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네. 그렇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전하고 있었던 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열고 이제 비로 40일 동안 쏟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게 된 배경. 과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고 부인을 하려고 어떻게든 합니다. 어떻게 지구가 다 물에 잠기느냐? 노아의 홍수는 설화야.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야.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될까요? 아니죠. 네. 지구 전체를 다 물에 잠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럼 과학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될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물에는 두 가지 물이 있어요. 하나는 짠물, 하나는 싱거운 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짠물 하게 되면은 소금 염자, 염수를 써가지고 대부분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죠. 네. 자, 여기 보면은 바다가 짠 이유가 있어요. 바닷물이 왜 짤까요? 바닷물이 짠 이유. 맞아요. 바다에는 누가 있냐면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 빠졌다. 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소금이 나온다고 해요. 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경포대 해수욕장 여기 뭐 해수욕장 가면 사람들 엄청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걸 싸. 네. 이걸 싸. 올해도 싸고 작년에도 싸고 내년에 또 쌀 거야. 얼마나 짜지겠어요. 네. 그래서 짜졌다는 설이 있어요. 네. 바닷물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바로 NaCl,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얘네가 제일 많이 있어요. 얘가 바로 짠 성분을 나타내줘요. 지구를 만드셨을 때 바로 이 성분들을 적절하게 배합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닷물이에요. 이 바닷물 제가 성분을 제가 중학교에 내려온 지 올해 3년째예요. 전에는 계속 고등학교만 있다가 이제 중학교 내려와서 이제 제가 또 중학교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계속 이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놀라운 것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용해도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물질을 어디에도 녹였을 때 무한정 녹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녹으면 더 이상 안 녹아. 그런데 물질마다 달라. 어떤 것들은 똑같은 이 물에 이만큼 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만큼밖에 안 녹아. 어떤 것들은 요만큼밖에 안 녹아. 그 물에. 하나님께서 바닷물 만드셨을 때요. 생명체한테 필요한 성분들이 생명체한테 필요한 비율로 그것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염화 나트륨은요. 제일 짠 바다라 하더라도 그 이상 더 이상 소금이 녹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짠 바다라 하더라도 그 속에 어느 정도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 만약에 소금이 이만큼 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닷물이 엄청나게 소금 양이 많아져가지고 생물체들 죽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금에 녹는 양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박수는 크게 치셔야 돼요. 네. 박수를 왜 칠까요? 그렇죠. 깨어나라. 네. 자, 이 바닷물 속에는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이 있고요.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네, 어쩌고저쩌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물체한테 필요한 생물 그 농도 비율이 하나님께서 계산해 놓으신 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을 가지고 있는 천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을 액체 상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 우주에 얼마큼 있을까요? 사실은 제로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찾고 있어요. 그것을 세티라고 합니다. 우주에는 망원경을 띄워놨어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망원경이 뭐하고 있느냐? 우주의 생명체들 찾고 있어요. 네, 너무 가슴 아프죠. 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 우주의 생명체를 찾고 있어요. 지구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파망원경이 있어요. 그 전파망원경을 전 세계 전파망을 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전파망원경이 되고 그것을 우주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다 분석하고 있어요. 우주에는 지구 같은 생명체가 있을 거야.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50년이 넘었어요. 그 프로젝트 한거가 세티라는 프로젝트예요.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외계 지적 생물체를 찾고 있는 작업이에요. 생물체는 지구밖에 없어요. 물은 지구밖에 없어요. 액체 상태의 물은. 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없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생명체한테 필요한 성분들로 되어져 있고 그 성분들이 적당한 비율로 있어야 되고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 천체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세상의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해수의 반대말 혹시 아세요? 해수? 해수. 네. 해수의 반대말은 바다의 물수예요. 바다의 반대말은 육지. 그래서 해수의 반대말은 네, 육수라고 합니다. 육수. 우리가 고기 육자 쓰는 그 육수랑 발음이 똑같은데 네, 육수라고 해줘요. 육지에 있는 물이다. 자, 그런데 이 육수 중에서 좀 특별한 육수가 있어요. 어떤 육수예요? 쇠고기 육수. 네. 자, 우리 세 딸들이에요. 네, 지금 여기 그 한강에서 지금 놀이를 하고 있고요. 맨 저쪽에 이번 겨울에 이제 시집을 갈 둘째 딸이고, 가운데 앉아있는 딸이 명지대에 나와서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은 얘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취직한다고 지금 대학 졸업을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속을 조금 끓이고 있습니다. 효녀들이에요. 그렇죠? 네.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한강은 뭐예요? 강물은 우리가 육수로 하는 거예요. 육수. 네. 바닷물이 아니에요. 강물은 육수예요. 네. 자, 이 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물을 만들어요. 먹는 물. 생수. 이 생수는 어떤 생수냐?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우리가 가공을 해요. 필터링을 해가지고 정수를 해서 먹는데 얘는 제주도에 가면 있어요. 삼다수 공장이에요. 저는 과학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갔는데 우리나라 웬만한 곳들은 거의 다 다녀온 것 같아요. 공장도 가고 발전소도 가고 천문대도 가고 네, 이렇게 생수 공장도 가고 뭐 다양한 곳에 아이들 견학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그런 뭐 태백도 가고 또 이렇게 뭐 변산반도도 가고 마이산도 가고 많이 갑니다. 삼다수 공장은 일반 사람들도 그 전화만 하면은 이렇게 견학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주도에 가면 혹시 기회가 되면은 연락 한번 하셔가지고 견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화산섬인데 그 화산섬 그 제주도 그 한라산 밑에 담수층이 있다고 해요. 담수층은 민물, 싱거운 물. 그러니까 바닷물은 짠 물이 이제 밑에 있는 거고 이 바닷물 짠물 밑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담수층이 이 밑에 있고 그것을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면은 현무암층을 토대로 해서 필터링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깨끗한 물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뽑아서 쓰는 거죠. 근데 무한정 쓸 수는 없고 그것도 계속 이제 측정을 해서 얼마큼 뽑아 썼으니까 뭐 생산량을 뭐 늘려도 된다, 생산량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담수라고 하면은 먹는 물, 육지에 있는 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있는 그 육수, 담수, 싱거운 물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호수가 많고 강이 많으니까 호수하고 강에 담수가 제일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이게 학생들 과학 시험 문제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육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빙하예요. 빙하. 네, 빙하는 눈이 쌓여가지고 얼음이 된 게 바로 빙하예요. 제일 많이 있는 육수가 바로 얘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뭐 하고 있어요? 네, 지구가 더워지고 있더래요. 지구온난화. 네, 난화가 지구에 왔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빙하가 녹고 있고 빙하가 녹으니까 제일 많이 있었던 이 물들이 이제 고체 상태의 얼음 상태에서 바닷물로 유입이 되니까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네,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들, 조그만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국가 영토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위주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 물이 증발을 하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 말아요. 네, 이것을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해줍니다. 보통 한 11km 정도 지표면에서부터 이렇게 경계가 이루어지는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온도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요. 이 물들이 이제 증발을 하면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우박이 되고 물이 순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물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40일 동안 밑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고 위에 있는 물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뭐가 되냐면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여기는 어디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있는 사진들은 다 제가 찍은 건데 요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못 가봤어요. 여기 너무 비싸. 너무 멀고. 여기는 기본 여행 경비가 1,000단이에요. 여기가 바로 남미에 있어요.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비가 내려서 밑에 살짝 물이 고여 있으면 하늘이 그대로 거울처럼 비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수천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한 번 가가지고 못 간 사람들은 다시 가니까 한 번 가면 1,000만 원 깨지는 데니까. 네. 여기는 남아메리카의 가운데에 있는 육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냐면요, 소금이에요. 소금. 여기가 밑에가 소금 사막이에요. 말 그대로 소금 사막. 이 소금 사막에 요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뭘까요? 리튬이에요. 리튬이 바로 휴대폰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지. 배터리 만들 때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리튬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을 갖고 있는 나라, 여기 우유니 사막, 볼리비아, 그리고 중국, 또 호주, 이렇게 몇 군데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나라는 요거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어요. 육지인데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대륙의 한가운데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전엔 여기가 바다였었다는 거예요. 바다였어. 물이 마르면 이렇게 이게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먹을 수는 없고요. 식용으로 한다면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공업용으로 쓰고 여기에서 리튬을 추출을 합니다. 볼리비아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육지입니다. 육지. 지금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초원이고 조금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조금 높은 고산지대예요. 높은 지대에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런데 저기에 소금 사막이 있다는 거예요. 저곳이 예전에는 바다였었다는 거예요. 요것도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선교사님한테 받았어요. 선교사님한테. 네. 여기는 소금 동굴이에요. 소금 동굴. 네. 카자흐스탄에 있다고 합니다. 네. 키르기즈스탄이네요. 키르기즈스탄. 스탄은 맞았어요, 그래도. 네. 총투스 소금 광산. 저기입니다. 빨간색. 대륙이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저 땅 속에 소금 광산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바로 뭐였다? 바다였었다. 그 물들 성분이 다 날아가고 소금 성분들만 땅 속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는 남미였었고요. 지금은 여기는 이제 유럽 쪽 가깝게 되겠죠. 네. 아시아, 중국, 네. 유럽. 이번 진짜 유럽이네요. 네. 저기에도 바로 소금 호수가 있어요. 소금 호수를 우리가 염호라고 해줍니다. 소금 염자. 네. 폴란드 비엘리츠카 소금 광산. 육지에 있어요. 육지에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땅 속에. 바다였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육지에 있는 바다, 지금도 육지에 호수들이 있는데 짠 호수들이 있어요. 소금 광산 결정으로 되어져 있는 땅도 있는데
그냥 바닷물처럼 짠 호수가 여전히 있어요. 지구가 바닷물로 덮여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면은 일부는 이렇게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이 바다가 고립된 상태로 이렇게 떠 올려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여모입니다. 이 여모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카스피해, 아랄해, 바라시호, 그레이트 솔프호, 가장 높은 티베트 남초호, 가장 낮은 사해, 러시아 바스쿤자크호, 중국 차르한호, 기타 등등 세계의 여모 인터넷 찾으면 많이 나와요. 육지인데 짠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2006년도에 미국에 연수를 가면서 이제 항공 사진을 찍은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항공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항공 사진 찍게 되면은 밑에 있는 뭐 군사시설, 중요 국가 기관 시설 이런 것들을 찍히기 때문에 못 찍게요.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제 태평양 건너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카메라 촬영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찍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랜드 캐년 그쪽 동네였어요. 뭐 이렇게 막 흘러간 거 보이죠? 네. 스페인 몬세라트. 네. 여기 가니까 몬세라트가 산을 이렇게 톱으로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딱 깎아지는 절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산이 되게 좀 유명한 산이에요. 여기에 가서 봤더니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바로 여감층 산이었어요. 바로 마이산과 똑같은 산이에요. 자갈들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갈들이 큰 것 작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잔뜩 박혀 있어요. 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으로 옵니다. 마이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가 태백에 가면은 거기에 통리 협곡이 있어요. 미인 계곡. 미인. 거기 가면은 그 전체가 여감층이에요. 그 여감층은 뭐냐? 엄청나게 많은 물이 그 돌을 굴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두껍게 그 돌들이 쌓인 거예요. 이런 층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지금 태풍이 와서 만들어진다? 절대 그런 규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정한 규모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터 단위가 아니라 10m, 100m, 킬로미터 단위예요. 이 두께가. 지금 같은 무슨 홍수가 왔다, 태풍이 왔다, 절대 이런 지층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고, 그 지층의 흔적입니다. 여기가 다 여감층이에요. 아주 규모가 큽니다. 여기가 바로 그 몬세라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면은 좀 가깝게 가서 이 땅이 바위가 뭐로 되어 있나 보세요. 돌들이 막 박혀 있습니다. 이런 돌들이 작은 돌, 큰 돌 상당히 많이 박혀 있고, 마이산에 가면은 큰 거는 진짜 뭐 한 1m 이상 되는 것들도 간혹가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그러한 비가 내렸을 때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규모가 전 지구적인 홍수여야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층입니다. 여기 지층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거대한 규모로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지층을 전 세계 보면은 아직도 군데군데 많이 있고,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기와 비슷한 지층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 아까 마이산 말씀드렸는데, 마이산 말고도 또 있었어요.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스페인 누에보라는 곳이에요. 아까는 몬세라트였고요. 여기는 누에보라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지층이 다 여감층이에요. 전체가 다 돌들이 박혀 있어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돌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돌들이. 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마이산. 진안, 무주, 마이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여감층이. 몇 미터가 아니라 몇백 미터가 아니라 몇십 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조차도. 예, 우리나라조차도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절대로 지금 같은 홍수, 장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 지구적인 홍수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주차장 위로 조금 제법 큰 돌들이 박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마이산입니다. 예, 이런 돌들. 더 큰 돌들도 하면은 여러분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살이 얼만큼 셌겠어요? 얼만큼 많은 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여감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구 곳곳마다. 여기는 이제 진안 모로 와인 동굴인데 이 동네도 아까 네, 거기 마이산과 연결이 되는 그런 지층이었어요. 여감층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이거는 재작년인가 갔었던 것 같은데 여감층이에요. 저 왼쪽 아래 중간 밑에 제 신발을 찍었는데 제 신발은 돌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찍은 거예요. PPL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네, 저 위에는 이제 병따개 저기 보면은 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게 돌이 얼만큼 큰 사이즈인지 보기 위해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 지형에 보니까 되게 넓은 지역에 걸쳐서 여감지층이 있었어요. 마이산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여감층도 엄청나게 큰 규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가 조금 멀리서 찍고 조금 가깝게 찍고 여러 가지로 조금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가, 바다, 하천, 산 전체가 다 여감층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물이 아까 그랜드 캐년 쪽 갔다 오면은 물이 쫙 빠져나간 곳가 있었어요. 강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물이 과학자들은 물이 흘러가면서 깎고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데 또 다른 과학자들, 창조과학자들은 또 일부 과학자들, 창조과학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강물이 조금씩 깎은 것이 아니라 물이 쭉 빠져나가면서 침식된 지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창조과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한 사진을 아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여기는 또 어떤 건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 비슷하게 아주 유명한 캐년들이 있어요. 브라이스 캐년, 아치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요 3대 캐년을 제가 둘러봤는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그런 지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치스 캐년이라고 하는데 중간중간마다 이런 지형들이 많이 있어요. 이 크기가 저 크기가 100m가 넘는다고 해요. 100m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기는 지층이 무슨 지층이면 모래 알갱이로 되어져 있는 모래사자, 바위암자, 사암층. 색깔이 보면은 약간 불그스레해요. 왜 불그스레할까요? 부끄러워서. 네. 자, 여기는 바로 불그스레한 것이 바로 철 성분이 있다고 하고요. 이 철 성분이 바로 산화, 녹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어느 동네냐면은 미국에 가면은 콜로라도 지역이에요. 콜로라도는 어원이 뭐냐면은 칼라 레드, 빨간색이다. 거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네. 2006년도에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네. 여기 아치스 캐년에 가면 이렇게 아치도 있는데 이렇게 구멍난 부분들이 또 보여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차별 침식이라고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육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물이 빠져나가요. 물이 빠져나가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잘 굳어졌어. 그런 약한 부분을 물이 집중적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깎아냅니다. 그래서 멋진 아치 모양도 되고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이 구멍이 저한테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6일 동안 만들고 심히 기뻤던 이 땅을 내가 이렇게 심판을 했단다. 그때 나의 마음이 어떻겠니? 이것이 내 구멍난 가슴이란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 그러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심히 급이셨던 그곳을 쓸어버렸다는데 그때 부모님의 마음 어땠을까? 부모의 마음. 여기는 브라이스 캐년이에요. 위에 뾰족뾰족한 부분, 맨 위에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한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부분이 쫙 옆에 부분을 깎아서 이렇게 탄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차별 침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되게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있었다는 거죠.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물결 자국으로 지층을 만든다고 해요. 그것을 기울어질 사자, 그리고 땅 이런 한 겹을 우리가 층리라고 하는데 기울어진 이런 땅 층리라고 해서 사층리라고 해요. 이 사층리의 규모가 얼만큼 크냐? 네, 이거는 저기에 보면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사람이에요. 저 사층리는요, 일반적인 그러한 물 흐름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층. 엄청나게 큰 물이 이러한 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네. 이 사층리가 이러한 규모로 만들어지려면은 지구적인 홍수, 지구적인 그러한 큰 격변이야만 이런 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떤 비행기는 그 카메라가 비행기 밑에 쪽을 보여주는 그런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고요. 또 여기는 또 제가 그 터키에 갔더니 열기구를 탔는데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비행기에서도 찍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지층을 들어 올리시면서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깎여져 있는 흔적들이 지구 곳곳에 있었어요. 이거는 물이 쫄쫄쫄 흘러가면서 깎고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요게 이제 열기구를 타고 지금 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겨울에 터키에 가서 열기구를 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물이 왕창 빠지면서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위에 부분들은 조금 단단한 부분, 뚜껑처럼 그러면서 옆에는 이제 깎여 나가는 거죠. 네. 열기구를 타고 이러한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기구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3배가 덕을 쌓아야 열기구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다행히 열기구를 탈 수가 있었고요. 네. 요건 이제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하고 열기구에서 찍은 사진하고 같이 있는데요. 네. 요건 이제 비행기. 요거는 제가 이제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예요.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인데 요거 핀에어라는 핀란드 여행사인데 카메라가 밑에를 또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니터를 계속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뽀글뽀글. 네. 그래서
육지가 들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심하게 꼬불꼬불하는 지형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육지가 들어 올려지면서. 네. 이런 지형들은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지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지형이에요. 그리고 이 물의 흔적들이 지구 곳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꼬불꼬불. 네, 이런 지형들. 그래서 비행기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조금 특이한 지형들이 있는데 그 특이한 지형들 중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육지를 들어 올리시면서 만들어낸 지형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맵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 구글 맵으로 보면은 전 비행기 안 타도 돼요. 그냥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도 서비스 안 하는 부분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국가 기관 시설, 군부대 이런 것들은 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봐도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형들은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외국 지형을 또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 지형들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구글 맵에 들어가서. 네. 이런 지형들을 비행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아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회초리를 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래도 사랑의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때 너무 아팠단다. 여러분들 자녀들 회초리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때리는 게 훨씬 낫죠. 자녀 때리는 것보다. 애들 때려보신 분들 종아리 멍들고 손자국 나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태풍이 오고 있고 지금도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며칠째 지금 아마 비가 계속될 건데 노아홍수 당시에 그 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였어요. 기품의 샘이 터졌기 때문에 이 기품의 샘들은 지구 곳곳에 아마 여러 가지 물들이 터졌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지구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각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곳에는 누가 있으면 해령이 있었어요. 바닷속에서 새로운 땅이 이렇게 솟아 올라가서 벌어지는데 이때 이 땅속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물이 지구를 덮었을 거라고 많은 창조과학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대륙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쓰나미가 된 거고 그런 것들이 그랜드 캐년 같은 거대한 수평한 지층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큰 땅덩어리가 층이 나란하게 한 겹, 두 겹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나란하게. 그렇게 큰 물은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아마도 지구에 있었던 물을 쏟아내셔서 이렇게 심판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지구가 다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물로는 너희들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를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큐티를 하는데 요 큐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14장 17절 한번 잠깐 펴보실까요? 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1074쪽에 있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노아 홍수 심판하셨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은 구리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고, 분당에 있던 그 지구촌 교회의 음악 목사님이셨던 최지호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지구촌 교회에서 떠나셔서 해외 선교사님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께서 만드신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곳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좋으셨었는데 저희들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흔적들이 지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노아 홍수도 그들은 설하라고 그들은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과학으로 다 풀 수도 없고 풀지도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것들 저희들을 잘 깨닫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지구가 또 이렇게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고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도 저희들 노아 홍수 그 당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히히덕거리며 저희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저희들이 얼만큼 심각한 건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깨어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시며 저희들 다시금 살려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저희들 우리 이웃들에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십자가 군병으로 십자가의 전사로 복음의 전사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었고 그 훈련들 저희들 잘 이겨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사로 마지막 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저희들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옵기는 저희들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지진 말게 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희들 발걸음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굳세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정원종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섬기시는 가정과 또한 사역과 모든 범사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빌면서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아쉽죠? 예. 우리 사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우리 경남 고성 그리고 사천, 우리 강릉에 있는 사천도 우리 여기 고성이 아닙니다. 거기가 사실 그 유적지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간 데는 저기 전주 어디였죠? 그 변산반도였네. 변산반도하고 영월 태백을 갔었는데 사실 고성하고 사천이 제일 볼거리가 많고 그리고 창조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한 곳인데 아무래도 태풍 때문에 태풍이 거기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사천 지역을. 그래서 이제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취소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 주일날 한 번 더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7시 반에 한 번 더 창조 강의 커리큘럼이 워낙 많으셔서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날이 좋으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천체 만원경을 정말 값비싼 천체 만원경을 갖고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별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비가 와서 그렇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아마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 도구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그날 좀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주일날 그렇게 한 번 더 우리 강사님하고 함께 귀한 시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아무래도 내일하고 모레는 좀 부득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정원종 장로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 40일간의 비를 내리시고 엄청난 홍수와 격변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안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홍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권속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